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2번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경찰 특공대 22년 겁니다. 자, 출력을 하고 싶으신 분은요, 이 기출문제 출력을 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하셔서 이선주 경찰 공부 TV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업로드 해놨거든요. 출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공기출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면 공기출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두 군데서 어디건 편한 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2번 강간과 추행해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이게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설명 드리고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4번 보자고. 답 체크하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자, 의제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의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흥분, 만족, 주관, 뭐 이런 거, 동기나 목적 이런 건 필요 없고, 기본적인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305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 뭐라 그러죠? 이 동의가 동의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305조의 구속 요건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또 1항에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고요. 2항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추행을 하는데 거기서 그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자를 갖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의제강간이야. 302조가 아니라 305조예요 305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거든요. 그래서 305조에 나와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의제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욕을 흥분, 만족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정답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정답 아닌 것도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봅시다.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헌 해석상으로도 법률상의 처가, 자, 법률상의 처 밑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률상의 처인데 이게 강간죄가 되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판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판례가 언제 나왔냐면 좀 됐는데 그 당시에 자기 법률상의 처예요. 마누라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뭐 좀 그러니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마누라 처에게 강제로 폭행과 협박으로 해서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 피해자가 마누라가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해갖고 저기에서 그 남편이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끝내 그 남편은 그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뭐 자살을 했다던가 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어쨌든 맞습니다. 법률상의 처를 그죠? 정상적인 성관계의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서 비록 법률상의 처라도 간음을 하게 되면 성관계를 가지면은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자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이거 중요하죠. 요거 시험 잘 나오죠.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자수범이 아니고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두실 것은 이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었냐면, 거기다 좀 적어봐. 몸캠싱 사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앱으로 해갖고 어떤 만남 모임 같은 걸 갖다가, 그런 거에서 상대 남자를 알게 됐나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막 이제 음란한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무슨 성기에다가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어떤 행동을 요구했나봐요. 그걸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동영상을 갖고 있다가 그 상대 여자에게 뭐라냐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이 동영상 인터넷에 확 뿌려버린다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남자가 그 가해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여자 소녀 보고 뭐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도구 같은 걸 갖다가 그 피해자 여자 성기에다가 집어넣는 걸 해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면서 협박을 가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판례에서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그죠? 비록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그 타인에는 그죠? 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 강제추행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처벌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자수범도 아니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거기서 말하는 그 간접정범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 자신도 도구로 삼아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죠? 일단 강간죄. 자, 강간죄가 되려면은 강제로 간음을 해야 되잖아요. 강제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다가 결합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강간죄로 볼 수 없겠죠. 왜? 서로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강간죄에서 우리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 강간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 유형력 행사를 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그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선교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정황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 어떤 것을 중시 여기냐면은 선교를 하고 나서 성관계를 맺고 나서 그 이후의 정황을 갖다가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선교 당시에 처해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옛날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사건입니다. 클럽인가요? 왜 젊은 애들 많이 음악 크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클럽이라고 나이트 클럽인가 뭐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웬 남자애하고 눈이 맞아갖고 이제 서로 모텔에 갔나봐요. 모텔에 가갖고 저기 했는데 그 여자애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취해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둘이서 그 여자를 업고 가갖고 그 강제로 성관계를 했나봐요. 하고 나서 나올 무렵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 남자애 둘이 그 편의점에 가갖고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사갖고 딸기 우유인가 바나나 우유를 사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애한테 그걸 주면서 우유를 먹으라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우유를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애가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유를 먹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었다는 얘기는 성교하고 난 다음에 그죠? 성교 이후에 그 성교 이후의 정황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신고했던 여자는 결국은 죄가 그 가해자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냥 무혐의로 풀려났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성관계를 맺을 무렵에 그죠? 폭행 협박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폭행 협박을. 자, 그래서 그것의 유형력 행사는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성교 이후, 성교 당시하고 그 성교 이후에 성관계를 맺고 난 그 다음에 정황이 어땠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보실래요? 바나나 딸기 우유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나나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인가 뭐 딸기 우유인가 뭐 처먹고 나갖고 여자애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정황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가해자들이 무혐의가 나왔어요. 예,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폭행 협박의 그 유형력 행사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 성교 당시하고 성교 그 이후의 정황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하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번 체크하면 되고,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강의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제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제 32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과 추행의 죄다.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일단 형법 제 297조는 강간죄를 갖다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 297조의 2 해갖고 이게 뭐냐면은 유사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강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제 몇 조? 자, 298조에 바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죄가 빠졌다. 그죠? 죄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299조가 있습니다. 제 299조는 준강간이에요. 준강간. 그리고 또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미수범, 그죠? 300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01조는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상해, 그 다음에 치상, 그러니까 강간치상죄 얘기하는 거죠.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302조의 2조의 2는 강간 등 살인치사가 있어요. 치사. 죽었다, 이거.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301조의 2가 그거, 301조의 2인데, 이거 잘못 적었다. 그죠? 301조의 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302조가 있어. 자, 제 형법 302조. 자, 302조가 있는데, 이따가 요거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게 뭐냐면은, 미성년자 등의 간음이 있고, 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302조는 뭐냐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왜 이게 안 나가냐? 뭐가 문제 있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자, 302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03조가 있어요. 303조. 그래서 업무상 위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조는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4조는 삭제. 그 다음에 305조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제 305조가 있어요. 자,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 306조가 305조의 5조의 2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습범이에요. 상습적으로 강간을 했을 때, 요게 예전에 신설된 게 언제냐면 2010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2010년 4월 5일, 그죠? 4월 5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것도 좀 하나 두시고. 그래서 강간죄도 어쩐다? 상습적으로 하는 걸 처벌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05조의 3이 있습니다. 305조의 3. 이거는 뭐냐면 예비음모야. 자, 예전에는 강간죄는 예비음모가 없었걸랑요. 근데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요, 2020년도에 신설됐어요. 자, 2020년 5월 9일 날 신설됐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셔. 요것도 신설됐어. 그래서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작살나는 거야. 제대로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것이 우리 형법 제 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요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색깔 좀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서 끊어 볼까? 일단 여기서 하나 끊어 보고 적당하게 끊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예. 자, 이거 어떻게 끊어 볼까? 요렇게 끊어 보자. 요렇게. 자, 요렇게 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하나하나 따져 보자고. 자, 봅시다. 지금 현재 297조 강간죄거든요. 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폭행 협박이거든요. 그쵸?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97조가 그 부녀로 한정했었거든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거기 남자도 해당. 예전에는 여자만 부녀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갖고 뭐도 된다. 남자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 협박을 써서 간음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처벌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2012년도 12월 18일 날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 협박을 해서 간음하는 경우도 있더라,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성전환 수술 받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졌다 해갖고 그런 사람들도 피해를 구하고, 또 실제가 사회가 다잡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폭행 협박을 써서 간음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실제. 그런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12년에 법이 개정돼서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강간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과 협박이 필요하다는 거야.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부녀라 그랬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다 된다는 거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도 되고, 그죠? 여자도 된다는 거야. 그 피해자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틀릴 수가 있어. 예, 알아두셔야 돼. 이제 그 대상에 피해자의 남자도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97조의 2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또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가 있어요. 송강호가 그때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변태였었는데, 그 여자의 성기에다가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변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당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에 신설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인가 그 영화는 2002년도인가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때 무렵에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법률로 이제 만들어낸 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그 이후로 10년 뒤에서야 이 조항을 만들었어요. 유사강간이라 그래갖고,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거나,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바로 조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강간죄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유사강간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는 튀어나왔고 여자의 성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97조 이 유사강간죄에서는 성기와 성기의 만남, 결합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 그 성기와 성기의 만남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조항으로 가야죠. 강간죄라든지 다른 조항으로 가셔야죠. 그죠? 유사강간죄는 어쨌든 유사강간죄의 죄명에는, 그죠? 조항에는 어쨌든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역시 유사강간죄도 뭐가 필요하다? 폭행 협박이 필요하겠죠. 그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추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강제추행도 역시 뭐예요? 구속요건에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죠. 폭행과 협박이 들어갑니다. 예. 구속요건에 폭행, 협박이 들어가는데, 추행이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행.
땡땡 해놓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자, 그래서 피해자가 바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여자다, 그 피해자가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의 가슴이라든지 젖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기, 그러니까 그 음부를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를 만진다든지 뭐 이러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뭐야?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예.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바로 강제추행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297조 유사강간죄하고 298조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성기의 결합은 없다는 거야. 예? 되셨나? 둘 다 성기의 결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법률 조항을 나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잘 없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자, 준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강간에 준한다 이거죠. 준강간. 근데 구성요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람의 심신상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그 우리 형법 이용해서 잠깐만요. 간음 또는 에이 왜 이러냐.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9조에 바로 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죄명을 갖다가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심신상실이라든지 사람의 심신상실이라든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지 돼요. 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험에도 특공대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죠? 다른 시험에도 물론 나왔습니다. 불능미수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못하면 뭐다? 이것은 바로 준강간의 바로 불능미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불능미수, 장애미수라고 글자 바꿔치기에서 나온다 했었잖아 내가.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이 강간죄에 관련돼 갖고 유일하게 상태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거봐요. 상태 이용하는 법조항은 299조야. 그죠? 그 형법 전 조문을 통틀어 갖고도 아마 상태 이용은 요거 하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299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이용을 하는, 그죠? 구속요건에 그 상태를 이용하는 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지 돼요. 그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은 뭐다? 바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되셨고 다 시험 나온 거야. 자, 이제 뭐 미수범 이런 거는 뭐 설명할 거 없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화면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설명드릴게. 자, 넘어가서 자, 이제 30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01조와 301조에 2가 있는데, 자, 요거는 색깔을 뭐로 넣을 거냐면은 요 색깔로 한번 넣어볼게. 자, 301조와 301조의 2에서는 강간인데 이거 강이라 나왔다. 강간 등 상해 치상, 그 다음에 강간 등 살인 치사 있는데, 강간을 했는데, 그죠? 강간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어디 다치는 경우와 어디 죽은 경우야 이거는, 그죠? 상당히 죄질이 이건 무겁겠죠. 죄가 무겁겠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뭐죠? 그죠?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할 때가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실행의 착수. 자, 강간의 죄 여기다 적어볼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강간의 의도로 폭행과 협박을 할 때죠. 그죠?
강간의 의도로 폭행과 협박을 시도할 때 바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폭행 협박을 갖다가 했어요. 해갖고 피해자를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자다고 봅시다. 여자를 갖다가 침대에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쓰러뜨려 갖고 이제 간음을 하려고 이제 옷을 벗겨서 간음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여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뭐 침대 봉 있는데 침대 머리 있는데 머리봉에 거기 머리를 꽝 찧어 갖고 여자가 죽었다고 봅시다. 또는 다쳤다고 봅시다. 자, 이 경우에 바로 강간 등 치상 또는 강간 죽었다면 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 이 남자가 그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의 성기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이것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만 인정되면 돼요. 그래서 강간의 의도로 폭행 협박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다쳤다 그러면 강간치상이 되는 거야. 실제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성기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죄명이 어떻게 나와? 강간치상 또는 강간치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뒤에 그 예상치 못했던 큰 결과가 나온 경우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그죠? 죄명이 강간 등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강간치사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출발점만 강간의 의도로 폭행 협박만 하더라도 실제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로 인해 갖고 어디 죽거나 다치게 되면은 뭐다? 바로 여기 301조와 302조에 해당되는 죄명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침대 봉사건 여기다 좀 적어볼까? 침대 봉사건 침대봉 머리 깨진 사건인가? 자, 침대봉에 머리가 깨진 사건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폭행 강간 의도로 폭행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했는데 그 여자가 쓰러질 때 뭐라고 침대 머리 봉에 넘어져 머리 깨짐. 그래갖고 이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와? 죄명이 강간 상해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알아두실 것은 실제 남자의 성기가 여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온다? 바로 강간 상해가 나옵니다. 강간 치상이 되죠. 치상. 상해로 나왔던 치상. 결과적 가중범. 그죠? 예, 죄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기본 범죄 제1범죄의 실행의 착수만 인정된다면은 그죠? 인정된다면은 뒤에 이 다친 거에 대해서 바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 치상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형법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대상이 그죠?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 나이가 어리면 또 안 돼요. 그 대상이 자 지금 현재 302조가 있고 305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302조 305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간음 요거는 저 뒤로 한번 빼고 일단 302조와 305조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자 302조에서 구속요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는 아니야. 심신미약자야지 됩니다.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라는 것은
몇 살을 얘기하냐면은 거기다 좀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자, 302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어떤 거냐면은 13세 이상 얼마? 19세 미만. 요거 메모해 놓으셔야 돼. 예? 자, 요거 이런 강의 내가 잘난 척이 아니라 이거 설명 안 해줘. 이런 거 아무도 법조문 봐도 없어. 그런 내용이. 자, 302조에 대한 거야. 302조는 내가 요거 빨간색으로 해놓을게. 색깔을 구분하자.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 여기서 302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얘기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자, 여기 중요하죠? 위계 또는 간음으로 추행을 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이거든요. 그래서 위계라는 것은 그 상대를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속여야 되겠죠. 그죠? 어떤 계략을 써서 사수를 쓴다는 얘기죠. 위력이라는 것은 겁집어 먹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 잘 다뤄지는 것은 요 위계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위계라는 것이 그 간음 자체에 대한 건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 착오에 빠지게 되는 그 피해자가 오인이나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그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에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다? 자, 여기다 좀 적어봐. 자, 뭐라고?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은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판례가 다 판시한 내용이야, 이거. 시험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5조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해 볼게. 자, 비슷하게 생겼어. 그죠? 근데 하나는 30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나는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그죠?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305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간음에 추행했는데,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 자, 잠깐만. 이렇게, 땅 하고, 이렇게 한번 보자. 요 경우에는 연령을 갖다가 구분하셔야 되는데, 1학년 연령과 2학년 연령이 달라요. 그죠? 1학년 연령과 2학년 연령이 다르는데, 제 1항 같은 경우에, 자, 여기다가 1항이니까, 여기서 그냥 한글로 그냥 1항이라고 내가 적을게, 여기다가. 응? 자, 1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13세 미만의 사람이야. 그냥 13세 미만이면 돼. 그러니까 몇 살이야? 자, 1살서부터 해갖고, 그죠? 1살서부터 해갖고 몇 살까지? 12세까지지. 그지? 요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제 2항에서 말하는 건데, 자, 2항에서 말하는 것은 몇 살이냐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거든요.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미만인데,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자, 그 가해자가 어떤 거야? 가해자가 몇 살이어야지 돼?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 예? 자, 요게 중요해.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바로 305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피해자가, 그죠? 나이가 어리잖아. 12세 1살부터 12살까지 요거는 성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미성년자. 자, 요런 미성년자가 설사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성관계 동의하더라도 뭐로 본다?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시험 치러 가시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305조에서 말하는 것은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항에서는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피해자를. 근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또 제2항을 갖다가 신설했었거든요. 제2항은 2020년에 신설을 했는데, 자, 여기다 신설 연도도 알려드릴까요? 2020년도에 신설을 했거든요. 요거 이 두 번째 2항 조항을. 그래서 뭐 여기 물론 여거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요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나이가, 그러니까 요게 13세 이상이면은 대충 중학교 1학년, 그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리고 중3까지죠. 아직도 중3 정도 되는 요 정도, 중3, 중2 정도 되겠죠. 요 경우에 애들이 당시에 또 일을 또 많이 저질렀어. 하고 막 또 동네 좀 나쁜 사람들이 와갖고, 얘들아 너희들 잘 데 없지 하면서 막 데리고 가갖고 그냥 성폭행하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바로 305조 제2항을 갖다가 신설해갖고, 그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 연령이죠.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막 했을 때의 연령일 거예요. 19세면. 그죠?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바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갖다가 성폭행하게 되면은, 그죠? 간음하게 되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를 동의로 보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3세부터 그래서 13세부터 이걸 풀어에 치면 어떻게 된 거야? 15세까지죠. 예. 그죠? 요거 말을 풀어서 놔둔 거야, 연령을. 13세부터 해갖고 15세까지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지.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몇 살이어야지 돼? 19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셨나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상습범에 관련돼 갖고 상습범 처벌하지 않는 거, 자, 하면 강간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4월 5일 날 바로 이 강간도 상습적으로 계속하게 된다면은 가중 처벌합니다. 305조의 2에서 그 상습성이 있는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에 처벌한다고 규정이 생겼고요. 또 옛날에는 그러니까 언제 이전이었냐면 2020년 이전에는 강간은 예비음모를 처벌할 길이 없었어요. 강간은. 근데 그죠? 강간죄로 한정하는 거거든요. 강제추행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알아두셔야 돼. 자, 여기 적어볼게. 강제추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오로지 뭐다? 오로지 강간만 해당되는 거야. 중강간 포함입니다. 예.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죠? 제 305조의 3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2020년 5월 9일날 신설됐는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시험 잘 나오죠? 그죠? 뻔질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오로지 뭐만 해당된다? 강간만 해당되는 거야. 강간만. 예? 그래서 일반 강간도 마찬가지고 중강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강간상해. 그죠? 예, 강간상해. 뭐 이런 경우 요거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이제.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요거 빠져먹었네요. 303조 설명 안 했네요. 304조는 지워버리고, 303조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볼까요? 자, 303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잠깐, 303조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의 간음이다 했는데, 자, 여기 구속요건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 1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항이죠. 1항. 자, 1항. 이렇게 해놓고,
자, 적어 볼게요. 자, 업무, 고용, 그 다음에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한 자. 자, 이렇게 가늠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항에서는 바로 피구금 부녀 가늠죄라고 했는데, 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가늠한 때에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가늠이라는 요 죄는 있잖아요.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한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회사 사장인데 비서 직원 보고 오늘 퇴근하지 말고 사무실에 계세요. 야근할 거예요. 그랬어요. 저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회사 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 그죠? 못 가게 하고, 거기서 너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 회사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막 겁을 주는 거야. 그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죠. 그죠? 종업원은.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성폭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죠? 그냥 성폭행하는 것도 안 돼.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위계는 속이는 거겠죠. 그죠? 속이는 거고, 그죠? 어디 사수를 써서 속이는 거고, 위력이라는 것은 겁박을 줘야 되겠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장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회사에서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서, 아니면 나쁜 부서로 전출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갖고, 그 여자 비서 직원을 갖다가 강간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요런 거 처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위계와 위력이 잘 인정되지 않아서 몰래 성큼성큼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여지간하면 미투 사건 이후로, 그죠? 미투 운동 벌어진 이후로 많이들 지금 처벌 받았죠. 그죠? 예.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03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피해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위 태양으로서는 위계와 위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 그리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명칭이 뭐냐면은, 그죠? 대검 규칙에서 보면 이 명칭이 이게 피구금 부녀 가늠죄야. 피구금 부녀 가늠죄. 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부녀라고 피구금 가늠죄라고 해야 되나? 자, 법률에 의하여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가늠한 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교도관이야. 남자 교도관인데, 요즘은 다 여자 교도관이겠죠. 그죠? 여자 교도소에는. 근데 남자 교도관인데 여자 교도관이나 남자 교도관인데 여자 재소자 보고, 여자 재소자가 예뻤나 보지.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죠? 나랑 성관계를 가지면은 내가 저녁밥 밥 2그릇 주겠다. 고깃국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집 해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교도관 또는 그것을 감시하는 교정직원 또는 경찰관도 될 수가 있겠죠? 보호실에 가둬져 있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 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늠한 때에는, 그죠? 피구금 부녀 가늠죄라 해갖고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 자, 여기 동그라미 좀 이렇게 해볼게요. 요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가 돼도 여자가 돼도 다 상관이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여자로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 재판에 시달리면서 지금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죠? 불안하죠?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자칫하다가는 구속돼 갖고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평온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이 구금된 사람을 설사 합의하에, 그죠? 저랑 섹스합시다, 저랑 성관계 가집시다라고 해서 한다고 한들 그것을 동의로 보지 않아요. 그죠? 동의로 보지 않고 바로 처벌하는데, 그 처벌 법조항이 뭐냐면은 형법 자, 잠깐만. 형법 제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요 죄인데 거기에 제 2항에 그 죄명을 보면 피구금 부녀 간음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제 2항에서 이 피구금 부녀 간음죄에서는 설사 그 피해자가, 그 여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한들 그것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한다는 거야. 그쵸?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자 재소자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어쨌든 처벌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간 관련된 거, 형법 제 32장에 나와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대충 살펴봤는데, 나중에 언제 또 기회 닿을 때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40분이나 얘기했네 벌써.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여러분들 좀 빡세게 하세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무엇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얼렁설렁 대충 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뭘 하나, 그날 내가 만약에 뭐 강도죄를 공부한다, 사기죄를 공부한다, 강간죄를 공부한다, 어떤 죄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 사항을 싸그리 전부 다 훑어서 공부를 하세요. 그냥 쪼가리 공부는 백날 해봤자 실력이 안 늘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강간죄에 관련돼 갖고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봤습니다. 자, 마칠까요 이제? 고맙습니다. 끝낼게요.